운전대에 그 연기 이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두고는 뭐 친일 행위다 이런 이야기, 이런 논평을 좀 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이를 두고서 장도혁 대표가 호칭, 존칭도 뺐습니다. 페북글에서.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다카이치와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친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는 죽창가를 부르더니 뭐 우익 인사를 이렇게 만나는 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카이치가 이제 뭐 일본 내에서도 이제 성향으로 따지면 좀 극우 성향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네. 뭐 야스쿠니 신사의 공을 복납도 하고 뭐 등등 독도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 만나서 뭐 지난번에는 신나게 드럼까지 치더니 선거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해? 이거는 선거 앞두고 의도가 있는 만남이고 아무튼간에 둘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친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좀 극우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총리와 같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이건 친일 행위다라는. 뭐 외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진짜 어쩌라고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국내 극우 인사들도 만나는데 왜 극우 인사를 못 만날 게 있나요? 국내 극우 인사 대표적인 게 전 정치인이 장동혁이라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잖아요. 네. 국내에 있는 극우 인사들도 초청합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극우도 만나고 뭐 극좌가 있다면 극좌도 만나고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표인 장동혁 대표도 얼마든지 식사하자는데 그 거부했던 그 극우 인사 당사자가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피했으면서 이런 외교에 대해서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와 관련된 외교, 일본과 관련된 외교를 조금 늦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뭐 반일이다, 극단적 반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을걸요. 만나면 극단적 친일이다. 안 만나면 극단적 반일이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물론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장단에 맞춰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게 네. 국민들께서 지금 다 머리 위에 물음표가 커다랗게 이렇게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네. 좀 야당으로서의 비판은 전 늘 존중하기 노력합니다만 이건 대체 어쩌라는 비판인지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어렵다. 네. 혹시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뭐에 대해서요? 두 가지 얘기하셨죠. 일부러 안 들으신 두 가지.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뭐 5.18과 관련된 게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뭘 뭐 먼저 두 개 다 얘기할까요? 그냥 해주세요. 네. 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그 만남 자체를 비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건 말이 안 생각해요.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러시아 그 대통령 옐친 대통령 옐친이란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나 네. 제가 오래전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뭐 이런 사람도 안 만납니까? 다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 하필이면 선거 직전에 그 안동에 와서 하는 것들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지라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보면 우리가 여당일 때도 뭐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법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은 여야 간에 그런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트럼프가 와서 항공모함 타고 와서 뭐 윤석열을 구해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경주에 와고 왕관 쓰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카이치도 뭐 극우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
사람도 와서 현재에 있는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극우나 극자 쪽에서 얘기하는 외교 자체를 이념적으로 자꾸만 몰아가서 네.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이것은 반대하는 거,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 두 번째 아까 5.18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5.18은 어떤 이제는 더 이상 광주의 전유물만도 아니고 진보의 전유물만도 아닙니다. 네. 이거는 YS에 있을 때 5.18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그때 5.18 민주공원도 만들었고, 그 보수 정권이 있을 때 5.18을 제자리에 올려놨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전에 5.18에 대해서 했던 미적지근한 태도나 이런 것들은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주 5.18 행사에 오지 말라. 내지는 너 왜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상가에 아버지하고 싸우던 사람이 조문 왔다고 그래서 당신 가라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나가면서 이거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비표를 띄워내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무적으로 좀 현명하지 못한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를 네. 뭐 너 개헌해서 그 5.18 그 문구를 개헌을 해서 거기다 전문에 넣는 걸 반대했으니까 넌 오지 말라. 저는 그거 들어가는 거 찬성하지만 지금 현재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네. 나머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 놔두고 왜 그것만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은 뭐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그 공격은 누가 한 거죠? 뭐 거기 이제 네. 유가족들이 있으시니까 네. 유가족들은 한해에 맺힌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장동혁이 저렇게 조롱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 뭐 5월 정신이 광주의 전유물이다라고 주장한 사람 없고요. 당연히 전국적인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신으로 다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시 5월에 있었던 5.18이 사실은 군사 독재, 그러니까 전두환의 내란에 저항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건데, 이번에도 12.3 내란도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 인물만 하나회가 검찰 권력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등장인물만 전두환에서 윤석열로 바뀌어 있는데, 사실 그 똑같은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 내란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반성 없이 이렇게 광주에 온다라고 하면요, 그 자체는 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같은 분이 가시면 당연히 그분들도 그렇게 안 하시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을 운영하면서 윤어게인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끔한 일침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의 성향 자체가 뭐 극우적인 게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분이 일본 총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셔틀 외교 하시는 거지 극우 인사를 골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의 그 본인들이 하려던 외교를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시키니까 약간 좀 투정이나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런 저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건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 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극단적 친일이다. 선거 때마다 죽창가를 불렀던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여기서도 대통령이랑 호칭은 빠졌네요. 그러면서 굳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 보인다. 굉장히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했습니다. 이거 서영주 네. 의원께 먼저 해줄까요? 일단 뭐 장동혁 저도 대표를 떼야 될까 싶어요. 붙여주시죠. 그럼. 그럴까요? 예. 하여튼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자체가 무식함에 용감하다 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의 발언이다. 지금 중동 사태가 정말 이 온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고, 사실상 한일 관계에 있어서 셔틀웨고는 지난 정부에서 이 선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 지난 뭐 내란 정부라고 하지만 그 외교에 있어서 성과라고 얘기했던 거에 침을 뱉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친중으로, 아니 그 다케이치 총리와 안 만나면 친중으로 간다.
다케 총리를 만나면 친일로 간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식하면 용감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무지하면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말이 거칠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계속 말이 거칠어진다. 장동혁 대표의 언사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비슷한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예.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의 당 대표지만 어제 했었던 발언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보수 정권일 때 북한 문제를 포용적으로 풀고 진보 정권일 때 일본 문제를 포용적으로 풀어야 결국에는 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것과 지금이 너무 다르니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했었던 이야기로 미뤄보면 예. 지금은 친일 행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인식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국 이 친일과 친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이 정지부를 찍기 위해선 결국에는 해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영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야당 대표실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대통령 다음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 의원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한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쓴 글 좀 과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절한 지적이었다 보십니까? 무리수를 둔 거죠. 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제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예.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뭐 오간 내용 중에서 꼬집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진짜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았을 때 본인들 할 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더라도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진보 성향의 정권은 일본과 항상 좀 사이가 나빠진다 이런 공식이라면 공식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셔틀 외교를 거의 정상화하다 보니까 뭔가 좀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데 스텝이 꼬인 거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내에서 실패했던 가치 외교를 넘어서서 예. 실용 외교,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후보 시절부터 늘 강조를 해왔었죠. 장동혁 대표의 어제 이 글을 통해서 저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독도 문제나 이런 역사 왜곡 관련한 대응하는 예산도 삭감했죠.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것도 찬성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하되 예. 거시적으로는 협력해야 된다라는 투트랩을 늘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줄곧 강조를 해왔었죠. 그래서 오직 국익을 위해서 실용외교, 주변국과 협력해야 된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셔틀 외교를 정착시키는 것, 고향을 오고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희희낙낙했을 때 그때 당시 국민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를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 집권하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자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저희로서는 굉장히 민망하고 힘들었던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바로 몇 년 전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국익을 위해서 정상외교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국내외 모든 분야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 외교도 그렇고 제1야당 대표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북한 문제, 과거사 문제도 이제 언급이 되긴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대응을 위해서 한일 또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일제 강점기 당시 희생된 조선인 유해 그 DNA 감정을 양국이 함께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는 이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자. 그러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는 좀 뒤에 두고 일단 협력이 가능한 인도주의적 부분도 좀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일단 뒤로 좀 빼놓고 괜히 건드렸다가 논란될 수 있으니 맞습니다. 협력 가능하부터 해보자 이런 거군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어제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그런데 뭐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장소가 이제 경북 안동이다 보니까 또 여기 전체 막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SNS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또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 복납한 사실들도 언급하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 주장대로면 다카이치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 친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땐 그렇게 과거사 문제하면서 사과 요구하라고 비판하더니 지금 이제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대구 지방선거가 관심이기도 하고 가까운 안동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뭐 축제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야당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고 그렇다고 이게 선거용이라고 규정해서 얘기하기는 뭐 근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하고 4번 정상회담했고요. 그 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2번 했어요. 그럼 이제 1년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6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역대 최고의 친일 정권이다. 뭐 저도 이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친일 인사로서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죽창가를 부르던 민주당하고는 결이 너무 다른 거죠. 상당히 실용적인 거죠.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의 과거사 문제, 왜곡이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하고 지적하고 항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있지도 마라고 하기에는 여러 또 관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과거사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철학 역사관의 문제로 가는데 답도 없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간다. 뭐 이런 거라서 다만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재명 야당 대표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가 일본하고 윤석열 정부 때 친해지려고 좀 하면은 그게 친일이다 그렇게 공격하더니 지금 네가 친일하는 거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인사고 다카이치와 마주 앉는 게 극단적 친일이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최근에 야당 대표 이제 장도혁 대표의 말이 너무 거칠어져서 이게 이런 것도 별로 좀 좋게 중도층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좀 자기 분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고 지금 이제 한일 간의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란 전쟁, 에너지 위기가 한일 간을 이제 좀 뭉치게 한 거. 또 하나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예정된 거긴 한데 더 서로가 좀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상 대만을 지금 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기도 지금 팔고 뭐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다시 돌아가면서 대만한테 무기 안 팔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대만도 난리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갈등을 불사했잖아요.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랬다가 지금 엄청 지금 중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좀 정가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어쨌든 이런 필요성들이 매우 강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까지 있으면서 뭐 LNG나 원유 스와프까지 뭐 당장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정보 공유하고 필요하면은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점점 한일 간에 좀 나아질 수가 더 긴밀한 협력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리고 뭐 평화헌법 개정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했는데 사실 지금 세계 군사력 순위 뭐 예를 들면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뭐 이런 데서 뭐 군사력 순위 매기는데
한국이 5위고 일본이 7위예요. 예. 한국이 더 높습니다. 군사력 순위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뭐 그래서 일본하고 뭐 군사적 교류하고 뭐 이런 것도 크게 허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는 2년 뒤에 일본 100대 기업의 이익보다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의 이익이 많다. 이런 보고서가 일본에 충격을 줬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자신감들이 또 이렇게 자준 교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